안녕하세요. 행복해지는 지혜를 드리는 위즈덤TV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한 삶이라고 답할 겁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도, 열심히 운동을 하는 사람도, 맛있는 요리를 먹는 사람도 자신의 행복을 위한 행동입니다. 자신보다는 남을 위해서 기부하거나 희생하는 행동도 궁극적으로는 좀 더 고차원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행복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은 정말 적습니다. 대부분은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하는 직장과 학교, 꼴도 보기 싫지만 매일 봐야 하는 직장 상사, 골칫덩어리 가족들, 크고 작은 질병들과의 싸움으로 고통 속에 있는 시간이 더욱 많은 것 같습니다. 행복해지기 참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은 유독 자살률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018년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라고 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2018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자살에 의한 사망자 수는 총 13,670명으로 전년보다 1,207명이 증가했으며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인 자살 사망률은 26.6명이라고 합니다. 1만 명당 2명에서 3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말입니다. 행복해서 자살하는 사람은 없죠. 살다 지치고 더 이상 세상에 희망이 없다고 느낄 때 보통 자살을 선택하죠. 어쩌면 염세주의 철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인생이 크게 살 가치가 없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왕복하는 시계초와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욕망의 쉼표는 권태이며 욕망과 권태의 반복이 끝나는 종착지는 결국 죽음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욕망과 욕망 사이를 오가며 권태와 권태 사이를 오가다 허무하게 죽는 것이 필연적 운명이라고 했습니다. 지독히도 염세주의적이었던 그의 생각을 읽다 보면 인생은 행복과 큰 상관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과연 그럴까요? 외에도 많은 철학자들이 고민했습니다. 인생은 왜 살아야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 질문하고 연구했습니다.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 최인철 교수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분의 생각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을 위해서는 4가지 F로 시작하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Family, Friend, Fulfilling Activity, Frame이 그것입니다. 첫 번째로 Family, 가족은 행복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매일 보는 부모님과의 관계, 배우자, 혹은 자식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고 행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유일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존재가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가족이 내 삶의 우주이고 성인이 돼서는 나를 받쳐주는 든든한 기둥이죠. 이것이 흔들리면 인생이 흔들립니다.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friend, 친구 관계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위에 나를 지지해주고 나의 감정을 공감해줄 수 있는 친구들이 많다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넓게 보면 직장 동료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는 이유가 일 때문일까요? 관계 때문일까요? 둘 다 큰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보통은 관계가 더 큰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패밀리와 프렌드는 결국 우리가 살면서 직면하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레바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없다면 천국도 갈 곳이 못 된다. 건강한 관계가 많을수록 장수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fulfilling activity, 달성, 성취 등의 단어로 말할 수 있는 나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활동입니다. 내가 하는 일과 직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루에 8시간 이상을 보내면서 하는 일이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스스로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내가 무언가에 기여한다는 느낌과 확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내가 성장한다는 사실은 행복감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연봉이 높고 낮음과 관련이 없습니다. 하고 있는 일이 전문직인지 비전문직인지와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버는가의 대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이니까요. 어떤 분들은 자신의 직업 의외에 취미생활이나 봉사활동 등의 과외활동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와 행복을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에 몰입하고 이를 통해서 나만의 무언가가 만들어질 때 인간은 큰 행복감을 느낍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프레임,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틀, 즉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인드로 살아가는지가 인생의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미 소개한 3가지 F, Family, Friend, Fulfilling Activity를 종합하는 요소가 Frame, 즉 세계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계도 그럭저럭 괜찮고 직장이 괜찮더라도 내 마음이 지옥이면 이 세상은 지옥입니다.
나와 타인을 항상 비교하고 세속주의적으로 무언가를 계속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은 가진 게 많다고 하더라도 행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소비주의 사회에서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안전한 삶,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이라고 우리를 꼬드깁니다. 물론 삼시세끼 굶지 않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것이 행복의 중요한 조건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전처럼 필요한 것을 사는 소비주의 사회가 아니라 가진 것 위에 더 풍요롭게 더 가지고 더 비싸고 럭셔리한 것을 가지라고 말하는 소비 문화이죠. 에릭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에서 인간의 궁극적 풍요로움은 많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누림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프롬에 따르면 현대의 산업사회는 감각적인 쾌락을 무한정하게 만족시킴으로써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느냐라는 물음에 대한 최대의 사회적 실험입니다. 하지만 이 실험은 실패로 끝났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이 어떠함에 따라 내 삶이 비참해 보일 수도 있고 풍요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최 교수님은 이 사고의 틀을 가꾸어야 하는데 이를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기고 근육이 많으면 충격도 덜 받고 움직이기 쉽듯이 마음도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에 따라 가치관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소비주의의 물질로 꽉 찬 사회이지만 덜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을 갖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이 마음의 근육이 왜곡된 사람이 많은 물질을 소유해서 더 높은 자리에 가게 되면 소유 자체가 계급이 되어 덜 가진 사람을 종부리듯 부립니다. 더 가진 사람이 더 가치 있는 존재라 생각하고 덜 가진 상대를 가치 절하합니다. 소위 갑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진 가난한 사람들은 인생이 정말 불행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덜 가졌을 뿐인데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낙오자로 생각하게 되니까요. 건강한 마음의 근육이 있는 사람은 소유로 갑질을 하지도 않고 자신을 비하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타인이 얼마나 가졌는지 관심도 가질 필요도 없고 그럴 여유도 없습니다. 자신이 행복하기도 바쁜데 남이 가진 걸 부러워하면서 인생을 낭비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오히려 자신이 가진 것이 넘친다 생각되면 가진 것을 나누게 됩니다. 행복을 위한 4가지 조건들을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이 요소들을 어떻게 가꾸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과 마인드가 내 진짜 행복감에 도움이 되는지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고 합니다. 큰 행운의 이벤트를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소소한 행복한 이벤트들이 행복의 비결이란 말입니다. 로또가 당첨되는 것과 같은 큰 행운을 꿈꾸면서 살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아하는 음식을 좀 더 자주 먹고 새로운 장소에 가서 새로운 것들을 즐기는 시간을 좀 더 자주 갖는 것. 일상의 소소한 기쁨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행복을 추구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추구하는 위즈덤TV는 행복, 삶의 의미,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저명한 철학자, 심리학자들의 생각들을 잘 큐레이션하여 쉽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자기답고 행복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